자, 오늘은 8단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뭐 판별식을 배웠긴 했겠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개수가 실수뿐만 아니라 허수인 경우에도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별식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나와 있을 때, 그것의 근의 공식을 써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 루트 안쪽에 있는 요 놈이 판별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루트 안쪽에 있는 놈이 0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뭐 실수의 형태를, 실근의 형태를 갖겠죠. 그 다음 이것이 0이면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중근의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허근의 형태를 취할 텐데, 이 경우는 전부 다 어느 때냐면 개수가 실수일 때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쪽에 있는 요 놈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같으냐에 따라서 중근, 실근, 허근을 표시하는데, 그건 역시 실수에서만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만 적용을 해라. 기본적으로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만 적용을 하는 거고, 만약 허수계수 2차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판별식을 쓸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걔는 중근일 경우만. 중근일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일 경우는, 실근의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의 경우는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허수계수에서는 여기 개수들이 허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실근이 나왔다라는 말을 쓸 때 판별식을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중근은 d는 0이기 때문에 허수에서도 값을 더해서 0이 나오긴 하잖아요. 0보다 크다 작냐는 판단할 수 없지만, 따라서 이때는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다 똑같은데,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무렇게나. 그 다음에 허수계수에서는 중근일 경우에만 판별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서 실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중근은 2개로 취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방정식이 x에 관한 2차 형태처럼 보이지만 m의 값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이 될지 1차 방정식이 될지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m이 1이 되면 여기 있는 2차항을 날려버리는 거죠. 없애버리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 돼요. 최고차항 0이면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몇 개가 나온다? 딱 한 개만 나오게 되겠어요. 중근을 2개로 취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를 다 2개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표현되어 있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 m의 값은 m이 1일 때만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m이 1이 아닐 경우는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두 허근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판별식은 짝수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사용할 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m 플러스 1을 묶어줘가지고 계산을 하면 m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m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m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4분의 d가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m이 마이너스 1하고 또는 m이 3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4분의 d가 0보다 크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m 플러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죠.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을 양수로 바꿔놓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 보면 어떤 거냐면 2차의 형태인 식 마이너스 1과 3을 끊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넣어주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가운데 값이에요. 그래서 m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분의 d가 0보다 작게 되는 놈은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라는 d가 0보다 작아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바꿔서 생각하면 m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지는 거라 이쪽 부분이겠죠. 여기 있는 값을 넣어야지 0보다 커지니까 m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m의 값이 3보다 크다 이런 범위에서 허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중근의 경우에는 당연히 m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또는 m의 값이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d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 범위인데 이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아까 이게 지금 m이 1이 아닌 범위에서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m이 3이다라고 쓰시면 틀립니다. m이 1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m은 1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또는 1서부터 m이 3까지 이렇게 써주셔야만 답이 맞아요. 자,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m은 1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m은 3보다 크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3m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가질 조건,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실근을 갖지 않을 조건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던 2차 방정식을 좀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더니 m-2의 x제곱 여기 또 m-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최고차항이 미지수일 때는 최고차항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1번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첫 번째 m이 2가 되면 얘도 2가 돼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7 이퀄 0이라는 이상한 식이 나오죠.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지? 따라서 m은 2일 경우에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이 2가 아닐 경우는 이 방정식 자체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이 경우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근데 판별식을 쓸 때 이 앞에가 2가 있기 때문에 좀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4분의 d 짝수 판별을 하겠습니다. m-2의 제곱 마이너스 m-2에다가 3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m-2로 묶어내고 안쪽에 m-2에다가 3m 플러스 1을 빼주는 거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를 해주시면 m-2에다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최고차항을 항상 양수로 돌린 다음에 공식을 쓰시는 게 좀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m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m이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m이 2면 얘는 해를 갖지 않아. m이 2가 아니었을 때만 이걸 썼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우리의 해는 마이너스 2분의 3서부터 m이 2를 빼셔야 됩니다. 이걸 빼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해 모양이 나타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볼 텐데, 두 번째는 두 실근을 가진다.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0보다 커야 되겠죠. 4분의 D를 하고 4분의 D를 했더니 얘가 n-2에다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n-2 그 다음에 2m 플러스 3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 되려면 2가 아니어야 되는데 2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실근 x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1번에 있는 실근을 가질 조건이 아니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주면 돼? 이것의 반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안전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 요 사이다 라는 거를 수직선상에 표시하시고 그것의 반대쪽에 있는 범위를 생각하시면은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그 반대 범위 빼주면은 m의 값이 어때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m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이 없었으니까 이쪽엔 붙어야 되겠죠. 여기 등호가. 따라서 이것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두 근이 서로 같을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허수계수인데요.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얘는 판별식은 사용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를 쓰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뭘 써야 되는가를 한번 보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실근을 가자. 근데 그 실근이 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실근 하나 허근 하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실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방정식이 알 수 있는 건 실수라는 거, 근이 실수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세요. 실근이다. 허수계수에서 실근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를 대입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i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a 마이너스 i에 이퀄 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i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얘를 실수 파트, 허수 파트로 좀 분리를 시킬 거예요. 복소수 상등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a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의 i 이퀄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복소수 부분 0이 돼야 되고 여기 실수 파트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부터 보면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이걸 좀 나눠보겠습니다. 알파가 1이 되면 a의 값이 얼마예요? a의 값은 2가 되겠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수를 근으로 갖게 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근이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한 얘기니까 중근, 허수계수에서 중근, 얘는 허수계수에서도 중근은 판별식이 0이다를 쓰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역시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 쓸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 마이너스 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우시면 이게 0이 되려면 따라서 a 값이 0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앞에 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다 넣었는데요. 그만큼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허수계수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허수계수 방정식이더라도 중근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판별식은 a-2i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b 플러스 4i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i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6i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얘를 모아줄게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4a 플러스 16i, 이것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허수 파트, 실수 파트가 다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a를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b의 값은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세 2차 방정식 3개가 주어졌는데 이 3개 중 하나만 허근을 가질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만, 얘만 허근이고 얘네 둘이 실근이고, 얘만 허근이고 얘네 둘이 실근이고, 이렇게 하면은 경우를 3번을 겹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좀 써봤습니다. 1차항의 개수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을 썼습니다. 자, 예를 보면 a-1,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따라서 a 값의 범위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지금 전부 다 실근을 갖는 걸로 먼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a하고 a-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 범위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자, 얘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판단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계산이 좀 지우고 가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자, 4로 나눠가지고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2a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a 값의 범위는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전부 다 실근의 조건으로 다 판별을 했어요. 다 실근이 나오는 범위로서 판별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다룰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세 개를 좀 표현을 해봤어요. 첫 번째 건 검은색,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건 0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파란색으로. 세 번째 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쪽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범위는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이 세 개가 다 겹쳤죠. 그러면 여기는 실근이 몇 개냐? 실근 3개. 실근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실근이 3개가 아니라 잘못 얘기를 했네요. 자, 3개에서 3개 방정식이 다 실근. 그치? 3개 방정식이 다 실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는 몇 개? 3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잘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검은색 부분은 실근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근이고,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의 방정식이 있으면 실근이니까 얘는 두 개만 실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범위는 한 개. 그 다음 요 바깥 범위에 있는 여기는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개입니다.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는 몇 개? 하나만 겹쳐있죠. 하나, 얘는 둘, 얘는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세 개가 다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 쪽으로 본 거죠. 그러면 허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실근이 3개, 허근이 0개.
얘는 실근이 2개, 허근이 1개. 얘는 실근이 1개, 허근이 2개. 당연하죠. 왜냐면 하나만 겹쳤고 2개가 안 겹쳤기 때문에. 얘는 3개 다 허근, 얘는 2개 허근, 얘는 1개 허근, 얘는 없어요. 허근 쪽에서. 따라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허근을 가질 A 값의 범위는 어디가 되냐면 1개만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A 값이 0까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근 3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근 2개, 허근 하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빠지고 이쪽에 0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다음 여기는 잘 보시면 역시 얘는 들어가면 3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얘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A 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허근이 중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풀이를 할 때 다 허근으로 바꿔놓고 지금 하셨던 방법대로 표현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허근보다는 실근이 좀 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실근 쪽 위주로 보고 문제를 판단하도록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 문제에 따라서 좀 응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번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2, 1 플러스 ix 플러스 k 마이너스 i는 0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내용을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허수계수인데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실근을 알파라고 하고 대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에다가 1 플러스 i의 알파 플러스 k 마이너스 4i 이퀄 0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얘를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분리를 좀 시키겠습니다. 얘는 2알파 마이너스 4의 i 이퀄 0이겠죠. 그러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파트, 허수 파트가 모두가 다 0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2, 알파는 2를 대입하면 k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값은 결국은 k는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k 값이 몇이 들어가건 얘는 항상 성립한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판별식이 0이 되게 하는 놈이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한다 라는 거를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을 다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자, 얘는 k-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네요.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겠죠. k제곱 a제곱 지우고 남는 거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보시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k 값이 몇이 들어가도 언제나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등식이라 k 앞에 있는 것도 0이죠. 왜냐면 왼쪽에 있는 k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0이고 b는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x, y에 관한 2차 형태의 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인데요. 이것이 x, y에 관한 두 1차 식의 곱으로 표현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문제는 아마 배우지 않고 문제 풀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좀 따라가 보세요. 자, 일단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x-네모 x-세모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놈이 뭐가 되냐면 y의 1차식이 돼야지만 결국 요놈이 xy에 관한 형태의 1차식, 얘도 xy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x는 네모, y의 1차식 또는 x는 세모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y의 1차식으로 y의 값이 y의 1차식의 형태처럼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개요는 이런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지 않으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풀게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근해 공식을 써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는 네모, x는 세모처럼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표현을 해서 이 근해 모양이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표현됐을 땐 얘는 1차니까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놈이 d잖아요. 판별식인데 요게 2차식으로 루트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1차식 형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얘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요놈이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 바깥으로 나와서 결국은 더해가지고 1차식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해야 될 게 서로 다른 두 1차식의 곱이다라고 하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 후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사용을 하는데 자, 판별식을 좀 적어 봅시다. 판별식은 y-a의 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예요. 완전 제곱식. 이것이 0이 아니라 완전 제곱식입니다.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얘는 뭐냐면 9y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6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이 되면은 요놈에 대한 다시 판별을 했을 때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0이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판별을 하면 이건 짝수 판별을 할게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a-6의 제곱 마이너스 9 a제곱 마이너스 8 이것이 0입니다. 됐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 a제곱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플러스 108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이것이 0입니다. 사로 다 지우고 인수분해를 좀 해보죠. 2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7 이퀄 0이니까 2, 1 그 다음에 3, 9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으면 되겠죠. 따라서 2a 플러스 9 a 마이너스 3 이퀄 0이 돼서 나오는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나 또는 a는 3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어요. 다르게 하는 방법, 껴 맞추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y 두 문자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를 구하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뒤에서 나중에 상의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번 내용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부정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부정. 얘는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할 수가 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즉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정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조건을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실수나 또는 정수로 조건을 제한을 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방정식의 해의 일부만 좀 구할 수 있게 특별하게 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부정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식의 개수, 얘 식은 한 개죠. 근데 문자의 개수가 문자가 두 개예요. xy가. 문자의 개수가 많으면,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해가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수나 정수를 제한을 하면 몇 개만 딱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의 풀이법은 가장 먼저 문자가 두 개짜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곱과 제곱을 더해서 0이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되면 결국은 A는 0, B는 0 이런 걸 사용해서 값을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문자가 3개면은 제곱을 3번 더해야 될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2개까지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판별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좀 문제를 좀 해결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위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좀 내림차순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4의 y-1의 x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 이퀄 0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이 실근을 가지니까 x에 대한 형태의 방정식이라고 보고 판별식을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의 y-1에 대한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해 주시면 4의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4 마이너스 10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시면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없애서 6으로 묶어주면 y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죠. 6도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기 때문에 y 플러스 1 제곱이 0이 나오겠죠. 따라서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y 값 결정됐죠?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이퀄 0이라고 나옵니다. 얘는 2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x는 2다 나오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xy 값을 구하는 것이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